현지 시간 월요일 뉴욕 증시가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휴장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물가 지표를 앞두고 대부분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P4G 정상회의 결과 탄소 중립 공동대응서인 서울선언문이 채택됐습니다. 중국이 위안화 강세에 제동을 걸면서 14년 만에 외화 지준율을 인상했습니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8%로 제시하면서 백신이 관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3.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S&P 500 지수가 3년 내로 10%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UBS는 일부 종목의 가파른 흐름 속에 미국 증시가 내년 말까지 10%가량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글로벌 이슈 투데이의 전세원입니다. 현지 시간 월요일 뉴욕 증시가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서 휴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5월 한 달 동안의 뉴욕 증시의 흐름이 어땠고 또 국내 서학 투자자 개미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는지 정리해봤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고은 외신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인 만큼 지난 5월의 미국 증시와 서학 개미들의 상위 매수 종목들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 뉴욕 증시는 경기 회복과 인플레이션의 신호가 동시에 나타난 가운데 경기 순환주와 기술주 사이에 희비가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낙관론이 높아지며 다우지수는 5월 한 달 동안 1.9% 올랐고 S&P 500 지수는 0.6%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기술주로 구성된 나스닥 지수는 1.5% 하락하며 7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5월 중순에 주식시장은 인플레이션 우려 속 기술적인 과매도 양상을 보였고 단기적으로 월가의 공포지수라 불리는 빅스 지수가 27선까지 오르며 변동성이 커진 바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 인플레 우려가 다소 완화된 가운데 증시는 숨고르기 장세를 보이며 빅스 지수는 다시 20선 아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의 개인 투자자들, 이른바 서학 개미들이 5월 들어 지난 28일까지 가장 많이 매수한 미국 주식 상위 10개 종목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5월 들어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상위 종목 탑5에는 테슬라와 아마존 등 기술주들이 여전히 포진돼 있습니다. 순매수 3위에 오른 프로쉐어즈 울트라 프로 QQQ ETF는 나스닥 100 지수 일별 상승률의 3배 수익을 노리는 ETF이고 5위에 오른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률의 3배가 되도록 설계된 ETF로 단기 고수익에 베팅하는 서학 개미들도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6위에서 10위를 살펴보면 경기 회복 국면에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주식들인 에어비앤비와 보잉 등의 경기 민감주들이 순매수 10위권 내에 새롭게 편입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학개미 매수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5월 한 달 동안 11%가량 떨어졌습니다. 5월 중순에 테슬라 주식의 급락 구간은 전형적인 과매도 구간이었지만 올해 2, 3월의 주가 대비 현저히 낮아진 가격에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는 투자자들이 다시 유입되면서 200일 이평선을 지지선으로 삼아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 연속 국내 투자자 순매수 1위 종목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순매수 2위 종목인 아마존의 경우 최근에 대형 제작사인 MGM 스튜디오의 인수를 발표하며 OTT 서비스인 프라임 비디오의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예고한 바 있는데요. 5월 한 달 동안 아마존의 주가는 7% 정도 하락한 상태로 팡주 가운데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넷플릭스와 애플은 5월에 2%에서 5%대 떨어졌고 반면에 구글과 페이스북은 0.1%에서 1%대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에어비앤비의 경우 지난 1월에는 국내 투자자 순매수 상위 50위 이내에도 들지 못했었지만 5월 들어서는 6위까지 상승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확대됨에 따라 여행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주가는 18%가량 떨어진 상태입니다. 보잉 역시 지난 3월에는 서학개미 순매수 50위권 밖에 있다가 5월 들어서 10위권으로 진입했습니다. 백신 보급이 빨라지는 가운데 항공업계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보잉의 주가는 5월 들어 5% 이상 상승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의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독일의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4%로 2018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낸 가운데 독일 닥스 지수는 0.64% 내렸고 프랑스 깍크 지수는 0.57% 떨어졌습니다. 이날 영국 증시는 휴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도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이번 주에 있을 오펙 플러스 회의를 앞두고 8월물 브렌트유는 0.1% 오른 68달러 선에 거래되었고 7월물 WTI는 0.2% 상승한 66달러 선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은 미국의 4월 근원 PCE 가격 지수가 예상을 상회한 가운데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부각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금 가격은 0.1% 오른 1,907달러 선에 거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5월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매수 상위 종목들과 상품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뉴스로 투자자의 든든한 하루를 보장해드리는 글로벌 이슈투데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뉴욕 증시가 현지 시간 월요일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휴장한 가운데 산 4거래일만 증시가 열리게 됩니다. 특히나 이번 주 주말에 발표될 다양한 고용 지표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강다운 외신캐스터 총 4개의 고용 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FOMC를 앞두고 발표되는 고용 지표에 시장은 주목하는 상황입니다. 오는 6월 3일에는 미국 조사기관 ADP가 집계한 5월 고용 보고서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고요. 4일에는 비농업 신규 채용 그리고 실업률 등이 공개됩니다. 전미 자동차협회 AAA에 따르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알리는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간 여행객은 약 3,700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60% 늘어난 수준인데요.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는 만큼 시장에서는 고용이 늘어났을 것이라는 기대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FOMC 회의 직전에 참고하게 될 5월 고용이 크게 개선될 경우 연준의 테이퍼링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인데요. 그러나 5월 고용 상황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크지 않습니다. 월가에선 5월 비농업 신규 채용 인력이 67만 4천 명 늘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요. 4월보다는 늘어난 수치지만 이 속도라면 코로나19 직전인 2020년 2월 고용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대략 1년 정도가 걸린다는 계산입니다. 대체적으로 실업수당 제공과 아이 돌봄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이번에도 고용이 크게 증가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용시장의 이 같은 구조적 문제가 일시적인 문제일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고용이 미국 전역에서 고르게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타주와 다코타주 등 인구가 적고 코로나19 규제가 완화된 지역에서는 구인난이 벌어지고 있고요. 반면 하와이 등 관광에 의존하는 지역은 여전히 고용이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낙관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MUFG는 2달 연속 고용이 예상을 하회하면 시장은 불안해질 것이라면서도 다만 신규 고용이 예상을 깨고 낙관적인 결과를 내면 연준의 다음 회의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JP모건은 지난 4월 예상보다 부진한 고용 지표의 원인에 대해 높은 연방 실업급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려 지속, 원격 교육 등이 결합했다며 앞으로는 그래도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급여에 대해서 미국 상공회의소가 중단을 요청하고 나섰고 미국의 상원은 수령자 4명 중 1명이 실업 이전보다 더 높은 소득을 올려서 노동 기피 현상으로 노동력 부족을 가져왔다고 살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JP모건은 추가 실업급여 외에도 고용을 제약한 다른 요인들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4월에 고용지표가 수집된 한 주간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정점을 찍었다는 점, 노동자들은 백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일자리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접종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주목했고요. 최소 24개 주에서는 6월 12일부터 추가 실업급여가 중단되기 시작해서 7월 10일에는 마무리되는데 이는 7월 고용 보고서에 반영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일단 대체적으로 JP모건은 노동시장의 일부 제약이 단기에는 임금을 밀어올릴 수 있다면서도 고용 성장이 개선되고 임금 압력이 완화하면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될 5월 고용 지표들 더욱더 주목하는 가운데 시장은 연준이 이르면 8월 잭슨홀 회의나 혹은 9월 연준 회의에서 테이퍼링 신호를 줄 수 있을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다뤘던 내용이죠. P4G 정상회의가 폐막했습니다. 박찬희 캐스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서울 선언문 채택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P4G 정상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 일본 등 50개국 정상급 인사와 20여 개의 국제기구 수장들이 화상으로 참석했는데요. 이번 회의는 한국에서 열린 첫 환경 분야 정상회의이자 지난 2018년 1차에 이어서 열린 2차 P4G 정상회의로 정상급 인사들은 회의 기간 동안 포용적 녹색 회복과 탄소 중립을 위한 행동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정상회의 참가국들은 이틀간의 논의 결과를 담은 선언문에는 기후변화는 환경 문제를 넘어서 국제경제와 사회, 안보, 인권 문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급한 국제적 문제라며 태양이나 풍력에너지 같은 재생에너지의 발전을 통해서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지금이야말로 성장의 기회이자 일자리 창출의 기회다. 이를 놓쳐면 안 된다라며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또한 한국의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서도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기 회복을 견인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끝으로 회의 참가국들은 오는 11월에 예정된 제26회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의 성공과 파리 협정 목표 실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네, P4G 정상회의가 서울 선언문을 채택하면서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는 점 짚어봤고요. 세 번째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 삼성 공장이 과연 어디에 투자를 결정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텍사스와 그리고 뉴욕 중에 지금 막판 혼전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역시 박찬희 캐스터가 전해주시죠. 네, 삼성전자가 170억 달러, 우리 돈 20조 원 규모의 미국 파운드리 투자 계획을 이르면 이번 여름 안에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뉴욕과 텍사스를 비롯해 삼성 유치전에 뛰어든 주 정부 간의 경쟁이 막판 혼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당초 유력 후보지로 꼽혔던 텍사스는 주의회가 핵심적인 세제 혜택 법안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유치에 어려움을 겪게 됐고, 반면 뉴욕은 정치권 거물을 앞세워서 공격적인 지원에 나서는 등 극적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의회는 현지 시민단체의 반대로 지난주 챕터 313 법안 연장에 실패했는데요. 이 법안은 텍사스주의 대표적인 친기업 투자 유치 정책으로 텍사스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고 투자를 지속하는 기업들은 최대 10년간 각종 재산 증가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특정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할 때 근거 법안으로 활용되었는데요. 이번에 연장에 실패하면서 그동안 세제 감면에 대해 주 정부와 논의해왔던 삼성으로서는 텍사스를 선택할 이유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반대로 뉴욕은 막판 반전을 꾀하고 있는데요. 뉴욕주의 척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은 관련 법안 발의에 속도를 내면서 본격적인 삼성 유치 지원에 나섰습니다. 척 슈머 의원은 뉴욕 북부 지역은 반도체 기업들이 정착하기에 완벽한 장소라며 뉴욕주의 최첨단 반도체 공장 설립을 강력히 지지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텔도 뉴욕주에 반도체 공장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삼성과 인텔 모두 뉴욕주 나노테크 단지에 있는 IBM과 협력하고 있는 점도 뉴욕주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애리조나주 역시 삼성전자의 1조 원 규모의 세제 혜택을 제한하는 등 막판 총력전에 돌입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겠고요. 네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기업들의 펀더멘털이나 내재적 가치보다는 오히려 인터넷 주식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많이 언급되는 밈 종목들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밈 스톡에 대한 급등세가 뚜렷해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강다은 캐스터,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습니까? 네, 우리가 올 1월 만에 익숙하게 들었던 게임스톱부터 AMC 엔터테인먼트까지 밈 주식의 상승세에 돋보이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최대 극장체인 AMC 엔터테인먼트는 주가 급등으로 공매도 세력이 한 주간 1조 원이 넘는 손실을 입기도 했는데요.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 26달러로 마감했습니다. CNBC 기사에 따르면 SC파트너스는 최근 주목받는 밈 주식인 AMC에 공매도했던 투자자들이 일주일 만에 12억 3천만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밈은 인터넷에서 모방을 통해 유행처럼 번지는 문화적인 현상이나 그런 콘텐츠를 말하는데요. 최근 트위터나 인터넷 토론방인 레딧 등에서 특정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현상이 유행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밈 주식은 올해 1월 말에 게임스톱이 공매도 투자자들의 숏 커버링, 즉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해 다시 매수하는 일로 크게 오른 뒤에 최근 조용한 모습을 보였지만 또다시 관련주의 숏 커버링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에서 밈의 대표 주식인 AMC의 사업은 적자인 상황인데요. 50억 달러가량의 부채를 떠안은 채 코로나19로 수개월간 극장 문을 닫으면서 수익이 급감했고 4억 5천만 달러에 이르는 임대차 상환을 연기해야 합니다. 여기에 리치 그린필드 라이튼셋 파트너스 공동 창업자는 장기적으로 AMC가 다시는 현금을 크게 창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현 자본 구조에서는 현금 창출력이 떨어지는데도 코로나19 이전에 에비타 대비 7배 거래되던 주가가 지금은 무려 25배에 이르고 있다며 주가 거품 우려를 또다시 제기했습니다. BTIG 역시 지난주 이른바 밈 주식들에 대한 투기적인 활동이 거품 신호라고 말했는데요. 그렇다면 대표적인 밈 주식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표를 통해 한번 살펴보면 지난주 상승률을 기준으로 단연 1위는 AMC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지난주 무려 175% 올랐고요. 빌드업웨어 워크숍은 미국의 소매 업체입니다. 버진 갤럭시는 너무 익숙하죠. 우주항공의 대표주고요. 코스는 핸드폰 설계 회사입니다. 익스프레스는 여행주 대표 종목이고 역시나 60%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올 1월 공매도 사태를 주도했던 게임스톱은 45% 올랐습니다. 그 뒤를 식물성 육류 대체 생산업체 비욘드 미트가 따르고요. 마리화나 관련주로 익숙한 틸레이까지 밈 주식들 지난주 강하게 올랐다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급등했었던 미국의 대표 밈 종목들에서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밈 스톡들이 큰 인기를 끄는 이유는 바로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뉴스 비트코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가 비트코인 ETF를 허용해달라는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박찬희 캐스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금융회사들의 비트코인 ETF를 허용해달라는 월가의 로비가 계속되고 있지만 미국 규제 당국자들과 정치인들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중 하나인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와 스카이브리지 캐피털은 비트코인 ETF 출시를 승인해달라며 미 증권거래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데요. 최근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고 있는 많은 금융회사들은 비트코인 ETF의 잠재적 투자 수요가 6,700억 달러나 된다면서 증권위가 이를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가 대비 50% 가까이 폭락하는 등 큰 변동성을 보이자 금융당국과 의회는 가상화폐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나아가 돈 세탁과 탈세에 악용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폴리티코는 가상화폐가 투자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단순 투기 과열인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 증권위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지 여부가 향후 가상화폐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만약 비트코인 ETF가 허용된다면 개인들은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도 주식시장에서 ETF를 통해 손쉽게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증권위는 그동안 거래소 시세 조작 가능성 등을 이유로 ETF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하원에 출석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화폐는 여전히 전통적인 유가증권 시장보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훨씬 부족하고 사기나 가격 조작의 우려도 크다고 말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 상공회의소의 톰 쿼드먼 수석 부대표는 비트코인 ETF 승인을 막는 것은 오히려 가상화폐 시장을 롤러코스터 상태로 방치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36,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박찬희 그리고 강당 외신캐스터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IB들이 유망하게 바라보고 있는 종목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IB 종목 탑픽 먼저 홍성진 외신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서 세계 곳곳에서는 경제적인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런 상황에서 특히 미국과 유럽 기업들의 잠재력이 돋보인다고 전했는데요. 이 두 지역에서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 속도가 관측된다면서 Bank of America's Best Idea List, BOA가 바라보는 최고의 아이디어 리스트에 몇 가지 종목을 추가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BOA가 선정한 경제재계 수혜주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확인할 기업은 파페치입니다. 파페치는 럭셔리 제품 판매 업체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에 위치한 편집샵과의 연계를 통해 약 3,500개 이상의 명품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계속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지난해 매출은 약 17억 달러로 집계되면서 전년 대비 64%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성장세에 힘입어서 올해 3월에는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티몰에도 공식 론칭을 성사시켰는데요. 파페치가 티몰에 선보인 브랜드 95% 이상이 기존 티몰 채널에 없었던 만큼 이를 기반으로 향후 매출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난 3월 명품 수요가 급증하는 걸 목격했다면서 투자자들이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리스트에 오른 건 유럽 기업들입니다.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종목들인데요. 미국 증시가 쉬고 있는 만큼 유럽 기업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아소스는 영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 온라인 사업을 확대하면서 이커머스계의 강자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호주 등으로 글로벌 사업을 확장하면서 각 국가별로 별도의 판매 웹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2월에는 탑샵과 함께 아카디아 그룹의 4개 브랜드를 약 5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스위스의 소매업체 더프리도 BOA의 리스트에 오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살펴볼 기업은 노르웨이 증시에 상장된 애틀란틱 사파이어입니다. 이 회사는 현재 연어 생산부터 관리, 배송까지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2031년까지 연어 양식량을 약 22만 톤으로 늘려 미국의 연간 연어 소비량의 41%까지 점유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독일의 항공기 엔진 제조업체 MTU 에어로 엔진과 유럽 최대의 철강 회사 티센크루프도 리스트에 담겼는데요. 두 기업 각각 보유와 비중 확대라는 아이비들의 투자 의견 집계된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BOA가 바라본 글로벌 경제재계 수혜주들에 대해 살펴봤고 다음 이슈는 전가은 캐스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6월이 시작됐습니다. 월가 분석가들이 이번 달 유망하게 보는 대표 종목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기업 AMD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영향으로 PC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혜를 받던 종목인데요. 앞으로 경제 활동이 재개됐을 때 PC 수요가 어떻게 변할지가 관건으로 꼽힙니다. 노스랜드 캐피털 분석가는 전체적인 수요는 둔화가 되겠지만 인텔을 제치고 AMD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메디시스는 홈 헬스케어와 호스피스 서비스, 질병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오펜하이머의 마이클 위더혼 분석가는 팬데믹 이후에도 성장 여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스피스 분야를 통해 6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얻고 있는데 이렇게 호스피스 시장을 확보하면서 아메디시스가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본 겁니다. 디어는 건설 장비 회사입니다. 제프리스의 분석가는 디어 잠재 수익이 550억 달러라며 총 매출은 올해 23.5%에서 28% 정도 증가할 거라고 봤습니다. 현재 원자재 가격 인플레이션으로 수혜를 입고 있지만 남은 기간에는 기세가 꺾일 수 있다고도 봤고요. 또 올해 수주량이 다 차 있는 상황이라 더 늘리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의 구조적인 변화에 집중하면서 앞으로 판단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목표가는 50달러 올린 450달러 제시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클라우드 기반 보안업체 지스케일러입니다. 웨드부시의 분석가들은 방화벽 밖에서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10년 안에 클라우드 보안 분야에서 지스케일러가 선두 자리에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심방세동 솔루션 회사인 아트리큐어였습니다. 영구 심방세동을 치료하기 위해 심장 조직을 절제하도록 설계된 장치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BTIG의 분석가 마리 볼트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이 영구 심방세동에 대해 관련 시술 장치인 에피센스 시스템을 승인했다면서 이를 사용하는 병원이 앞으로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가 아이비들이 이번 달에 유망하게 보는 대표 종목들을 알아봤습니다. 화요일 글로벌 이슈 투데이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 굿모닝 투자의 아침으로 돌아오겠습니다.